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의 자회사 LSK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 LSKB입니다. LSKB와 HLB의 관계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회사로 있는 걸 알 수 있죠. 출자사, 자본을 출자한 회사가 여기 보면은 HLB, 생명과학, 라이플리버 세 개 기업이고 HLB가 대략 60%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KB는 HLB의 자회사고요. 이 LSKB에서 리보세라닙을 임상도 하고 임상이 성공하면은 이제 판매도 하겠죠. 그래서 LSKB에 관련한 내용은 HLB 생명과학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놨고요. 사업의 내용에 가면은 LSKB는 국제제약개발회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는데, 먼저 라이센스 인을 합니다. 인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기술 도입을 한 다음에 임상을 해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 아웃, 여기 아웃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는 하던가 아니면 판매를 하여서 수익을 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시에서 제가 모르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인데,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라이센스 인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면은 그 신약을 자기 자신이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었던 거고, 라이센스 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임상 2상을 성공했었던 약을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임상 1상을 성공한 약을 라이센스 인을 했어요. 즉 사왔어요. 그런 다음에 2상을 성공시키고 그 약을 또 다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른 회사한테 팔 수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자기 자신이 반드시 판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회사에 또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임상을 통해서 R&D, 비임상, 초임상을 통해 가치를 올린다 라는 말인 겁니다. 리보세라닙은 부강약품과 LSKB를 통해서 지금 HLB가 판권을 가지고 있죠. 판권을 이제 사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그 판권을 활용해서 이제 실적을 올리는 쪽으로 가겠죠. 하지만 이 신약 개발을 임상을 잘 성공시키고 판권과 함께 전부 다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좀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는데 unmet market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mit이라는 게 어떤 걸 충족시키다 라는 의미잖아요. 네, un이라는 게 붙으면은 이제 반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충족시키지 못한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어사전도 가져왔는데 unmet이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밑에 도표를 보면은 조금 더 시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이제 뭔가 신약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는 거죠.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개발이 시작되는 초기고요. 이 끝에는 커머셜리제이션이라서 한국말로 상용화라는 겁니다. 즉 실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LSKB는 이 발견과 상용화의 중간에서 수익을 보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오 회사 생각하면은 처음 신약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한 회사가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다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분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바이오 업계에서도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를 크리에이티브 드러그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가 있는데, 어프로벌은 이제 승인이라는 말이죠. 이게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결과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상 3상까지 승인이 되면 이제 세일즈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익이 나는 단계죠. LSKB는 2005년에 세워진 회사고요. 신약 개발 컨설팅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이미 이제 아파티닙, 지금의 리보세라닙을 이게 표고적 항암제죠. 이거를 기술 이전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LSKB를 사들여서 자회사로 만든 게 HLB입니다. 이 당시에 HLB를 끼고가 아니라 LSKB가 독자적으로 신약개발 이제 컨설팅 회사니까 독자적으로 아파티닙이라는 표적항암제를 이제 사와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LSKB의 가능성을 본 HLB가 이제 지분을 확보해서 자회사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드벤첸,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을 LSKB에서 만든 건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 가장 먼저 만든 거는 어드벤첸이라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고, 이 어드벤첸이 아파티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로부터 LSKB가 사온 거죠. 리보세라닙은 2018년도에 이름이 바뀌어서 아마 그 전부터 주주이셨던 분들은 아파티닙이 더 귀에 익숙하실 텐데, 앞으로는 이제 리보세라닙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닙의 판권을 LSKB가 이제 사왔잖아요. 어드벤첸으로부터. 네, 그때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세계 판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중국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은 행루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벌써 이제 임상이 끝나고 2015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 판매되기 전에 신약 허가를 받은 게 2014년 12월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건 중국이고 이제 글로벌한 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목표가 2019년 임상 3상 종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종료가 되면은 중국처럼 이제 판매 개시를 하겠죠. 그래서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단계에 거의 다다른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LSKB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라 비상장 자회사다 보니까 LSKB에 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LSKB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은 LSKB 공시가 아니라 뭐 HLB 생명과학 혹은 HLB 회사 공시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회사 홈페이지나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얻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조금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회사에서도 지금 바이오, 리보세라닙에 관련한 이 사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련 기사들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보세라닙과 관련한 정보들을, 중요한 내용을 놓칠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호재가 나오면은 바로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회사 측의 대응을 봐도 분명히 호재가 뜨면은 곧장 이제 주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뉴스도 내보내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HLB의 자회사 LSK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